교수님. 안녕하세요, 쌤님. 제가 또 왔습니다. 또 이렇게 뵙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잘 그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하는데 이게 갑자기 궁금한 게 더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물어봐야겠다 해서 네. 오늘 또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뭐가 궁금했나요? 이번에 네. 장애 아동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설명 안 들었던 것 같은데 해서 물어보려고 왔잖아요. 그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실 때 장애 아동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시죠?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또 이게 좀 이렇게 되게 폭이 넓죠, 보면. 교육 전문가. 교육도 폭이 넓고 전문가도 폭이 넓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장애아동들을 제대로 교육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는 특수교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특수교사가 장애아동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연령에 맞춰 가지고 그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인 내용들을 적절하게 발굴하고 찾아서 애들에게 맞게끔 잘 우리가 정리해서 지도하는,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아동들의 관심, 장애아동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고 그 마음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탄탄하게 갖추게 되면은 제대로 된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장애아동들을 제대로 지도하는 거죠, 보면은. 지도로 하면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지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지도도 있어요. 네네. 보통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사가 학교에서 혹은 또 학급에서 혹은 가정에서 아동들을 지도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교육 기관에서 아동들을 지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장애아동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정리된 내용들을 아동들에게 맞게끔 여러 시간에 나누어서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 역할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동들이 수업이라는 교육이라는 게 1시간만 하는 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도 교육 전문가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아동의 우리 반의 아이들 혹은 또 우리 옆에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것도 발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언어 치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내용들은 좀 더 교육을 하는 거나 좀 더 재활을 하면은 좋겠다는 것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애아동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잘 정리하고 제안하고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사가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멋있는, 매력 있는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특수교육을 공부를 하면서 매력적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매력적인 그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그 장애아동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애들하고 같이 시간만 보낸다라고 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학문적인 틀도 갖춰야 되고 경험적인 틀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문, 개인적인 고민,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제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게 매력적인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요. 매력적인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단기간에 이게 되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또 더 길게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볼 때는 2년에서 4년 정도의 충실한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에서
학문적인 틀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 학문적인 틀 안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 고민 역시도 혼자서 하기가 힘들고요. 관련되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수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관련되는 장애아동 관련되는 어떤 수업을 듣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노력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특수교사 상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을 그런 상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어떤 그 기관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서는 그런 상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 학과가 20년 동안 장애아동들을 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는 누구를 양성하냐 그러면요. 여러 특수교육 전문가 중에서도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라고 해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아동들을 지도하는 그 전문가들은 여러 연령별로 나누어지는데 저희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부터 6세까지의 아동들, 6세 이하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의 어떤 발달에 대한 이해라든지 장애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이가 그 연령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저희 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 전문가가 또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또 왜냐 그러면은 이 아동들이 커서 그다음에 이 아동들이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은 뭐 어떤 것에 대한 그 발달이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또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설계에 해당되는 역량도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는 갖출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격에 해당되는 내용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학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재활 쪽에 어떤 그 내용들이 필요하다면은 재활에 관련되는 것들도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역량들을 어떤 갖출 수 있게끔 지원하는 학과가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학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수님 지금 생각나시는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는 누가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 교생 실습을 할 때에 만났던 선생님이 지금 생각이 나요. 오, 진짜요? 그 선생님은 아동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딱 한 장면만 보더라도 그 애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행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90년대 초반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수교육과를 들어와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수학교에는 한 반에 15명에서 17명 정도가 한 반으로 돼 있어요. 지금 3명, 4명이거든요.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17명 되는 학생들을 충분하게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라든지 특성에 맞춰서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오면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온지만 봐더라도 그 컨디션이 어떻다. 대박이다. 그리고 그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그 선생님이 제대로 된 특수교육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특수교육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이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전문가 중에 그 선생님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제대로 특수교육을 공부를 하셨고요. 그분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졸업을 하셨고, 명문. 예, 제대로 된 경험들을 특수학교에서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그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매력적인 그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애아동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잘 이해되고 이 자리라는 말은 사실은 전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체계적으로. 예, 전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험에 대한 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특수교육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전문가는 당연히
장애아동들이 현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장애아동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장애 부모님들이라든지 관련되는 전문가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특수교육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입니다. 와, 그런 식으로 매력적인 장애아동 교육 전문가가 되려면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와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남다른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 길을 걸을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네,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네. 왜냐 그러면은 특수교육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것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물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현장에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와야 된다는 거. 네, 교수님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설명을 딱 들으니까 이제야 진짜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마 또 집에 가시면 또 생각날걸요. 궁금한 질문 있으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저한테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또 쌤님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커피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날을 기대하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메일로 입학 및 전공 상담을 해주시면 입학 전형료를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